안녕하십니까. CNGTV 방송 진행을 맡고 있는 조영식의 디지털 지식마당의 조영식입니다. 오늘 2020년 8월 24일 CNGTV 방송은 PLM 베스트 프랙티스 컨퍼런스 2020년 프리뷰 특집으로 뉴노멀 시대의 스마트 제조를 위한 PLM 플랫폼과 혁신 기술에 대해서 디지털 담론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실 두 분은 카이스트의 서현윤 교수님과 그 다음에 지멘스의 오민수 상무님입니다. 오늘 두 분 나와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약간 좀 두 분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서 교수님부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카이스트 서영 교수입니다. 요즘 이제 뉴 노멀 시대를 얘기하는데,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지만 결국 요즘의 이슈인 이제 코비드, 쉽게 표현하면 코로나,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협업을 해야 되느냐, 또는 어떻게 제품 개발을 효율적으로 해야 되느냐, 이런 이슈인데, 이런 이슈에 관련돼서 저희가 이제 PLM 베스트 프랙티스 컨퍼런스에서 많은 컨텐츠를 공유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자세한 얘기는 진행하면서 또 서로 얘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두 분이 지금 PLM 기술위원회에서 두 분이 일을 하시고 계시죠? 잠깐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두 분이. 분과위원회. 제가 이렇게 PLM 분과위원회 분과위원장인데, 네. 조금 더 역사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25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이제 1995년에 이제 PLM 그 당시에는 이제 PDM 연구회라고 해서 하다가 이제 저희가 PLM 운영위원회를 한 15년 진행하다가 이제 최근에는 이제 협회로 소속되면서 이제 PLM 분과위원이 됐고, 제가 이제 위원장을 맡고 있고, 우리 오상무님께서 이제 간사를 맡고 계십니다. 예. 네. 또, 지금 화면이 나가시는데 또 오민수 상무님은 또 PLM 쪽에 오래 하셨죠. 네. 제가 카이 다녔을 때도 뭐죠? 그때 PLM. 메타페이스 전에. 네. 메타페이스 전에. 팔로 오셨던 젊은 시절 기억이 나는데, 오늘 자기를 한번 멋있게 한번 소개를 해 주시죠. 예, 반갑습니다. 저는 지멘스 디지털 인더스트리 소프트웨어에서 근무하고 있는 오민수 상무, 오민수 프로입니다. 저는 지멘스에서 한 20년 정도 근무했고요. 지금 현재로는 PLM 분과 간사 맡아서 서현 교수님하고 같이 PLM 쪽에 여러 가지들 일들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다 소개 안 해주세요? 아닙니다. 예. 예, 오늘, 또 이제 오민수 상무가 또 멋진 자료를 만들어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잠깐 또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모두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게 언제 일어날지, 어떻게 일어날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그리고 그것들이 변하고 있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제품에서 나오는 차원을 넘어서 지금 현재 새로운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떤 대유행을 겪으면서 우리는 이전에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훨씬 더 가속화되고요. 삶이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표준이라고 하는 뉴 노멀의 용어가 생소하지 않은 시대에 살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만나서 얼굴을 보며 커뮤니케이션 하던 것이 미덕인 시대에서 스마트폰을 통해 비대면으로 회의하는 것이 서로를 위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스마트폰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합니까? 실질적으로 앞에서 보다시피 실질적으로 이메일을 체크하고 여러 가지의 일들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 기술이 어떤 것들인지 고민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는 화면에서 지금 현재 마크 웨이저라고 하는
그분이 실질적으로 1980년대 유비쿼터스의 컴퓨팅 개념을 도입한 분인데요. 그분이 했던 얘기 중에 가장 심오한 기술은 보이지 않는 기술이다. 그 기술이 우리 생활과 구분이 없어질 때까지 그 기술은 우리의 일상생활과 지속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걸 트라이 할 거고, 우리는 그 기술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것들을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루안다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약을 배달할 때 실질적으로 지브라인의 어떤 드론이 어떤 움직이는 방식이나 동작하는 방식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이는 또 다른 볼보, 실제로 볼보 트럭이 실제로 자율주행을 할 때 그것들이 아이의 어떤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들이 위험한 상황이 났을 때 정지하게 됐는데, 그것을 정지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르완다의 사람들이나 UAM의 어떤 도시 항공 모빌리티에 대한 부분들을 하는 고객들 또한 실질적으로 여행에만 관심이 있지, 우리는 그것들에 대한 동작에 대한 부분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제품을 만드는 저희들은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고객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삶과 질의 어떤 경험을 향상시키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의 일들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고객은 우리가 제공하는 솔루션이나 제품이 통합되고 연결되고 보안적인 어떤 시큐리티에 대한 부분들이 걱정 없이 작동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린 이런 복잡한 것들에 대한 부분들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저희는 실제로 새로운 세대, 새로운 트렌드를 반영한 고객의 요구사항을 만족하기 위해서 제품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새로운 제품이 시장에 출시되고 난 이후에 실질적으로 고객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변형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저희가 바라보고 있는 지속적인 혁신 시대의 생존 전략으로서 저희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제품을 설계하는 영역, 그 다음에 제품을 생산하는 영역, 그 다음에 제품을 운영하는 영역, 이 세 가지 영역들이 실질적으로 각각의 상태에서 잘 발전되어 있는데, 그것들의 어떤 혁신을 최대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그것들을 통합되고 그것들이 진행돼야 되는 장벽이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각 도메인 간 장벽을 없애기 위해서는요, 해당되는 각각의 도메인들 간에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들이 존재하게 되는데, 그런 각 펑션들이 실질적으로 조직들이 존재하면서 진행돼야 되는 것들은 기구적인 부분이라든지 해석적인 부분이라든지 소프트웨어적인 부분, 그 다음에 매뉴팩처링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실제 각각의 기능적으로 다 분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어떤 각각의 분리되어 있는 것들이 편의성을 부각시키면서 폐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것으로는 경쟁력을 부각시키기는 어렵고요. 우리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기존의 경계를 허물고 각각의 솔루션들은 조직 간의 통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새롭게 변형해야 됩니다. CAD나 CA나 EDA, PLM, ALM, CAM 같은 어떤 각각의 기능적인 부분이 아니고, 그것들이 어떤 목적에 따라서 새로운 개념적인 플랫폼들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시장이 그것들을 위해서 새로운 방향으로 솔루션들이 병합되고 통합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트윈이라든지 인공지능의 엔지니어링, 그다음 통합된 기구, 회로, 전기, 소프트웨어에 대한 설계 환경, 자율주행차와 전기자동차, 적층 가공, 스마트 공장, 산업 사물 인터넷, 생산에 대한 실행, 클라우드 환경 같은 새로운 개념들이 이야기되고 있고요. 사용자는 실질적으로 그것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에 대한 부분들을 니즈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고, 기술적인 혁신적인 비즈니스 가치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경계를 허물고 기능적인 통합과 연결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진행되고 있습니다. 각각의 솔루션이 통합되고 나면 솔루션이 통합이 최적화되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해야 되는데, 사용자는 일상의 업무를 진행하게 되면 효과적으로 업무를 연결하고 분석해서 사용상의 불편함이 사라지는 혁신 플랫폼이 필요하고요. 다양한 업무 요구사항의 변화에 따라 이에 맞게 쉽게 조정되는 플랫폼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트렌드를 만족하면서 디지털 엔터프라이즈 플랫폼이 필요하게 되고요. 그런 것들을 새로운 플랫폼 내에서 여러 가지의 영역에서 그것들을
연구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지금 현재 저희 PLM 분과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들을 통합하는 가장 기본적인 솔루션이 PLM 기반으로 그것들이 시작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늘 사실은 약간 좀, 어떤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 거는 아닌데, 이제 간단하게 어떤 방향성을 좀 말씀을 해 주셨어요. 서 교수님은 좀 이제 이건 이제 현업에서 이런 거고, 이제 연구자 입장이나 뭐 학회에서는 요새 비대면 수업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전번에. 그 느낌 좀 잠깐 말씀해 주시죠. 예. 그거보다 제가 조금, 그 얘기는 좀 나중에 하고, 지금 오상무님께서 이렇게 매크로한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저도 이제 요 내용을 팔로우 하다 보니까, 들어보다 보니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연구 주제에 대해서 조금 먼저 얘기를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오상무님이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툴이 필요하고 이제 협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에 이제 근간되는 기술, 기존의 이제 PLM이라는 컨셉을 바탕에 깔고 근간되는 기술, 물론 제가 개인적으로 연구도 하고 이렇게 개발도 하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결국 우리가 정보가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느냐 그리고 실제 이 PLM 플랫폼을 기반으로 협업을 하기 위해서 특히 요즘 얘기하는 뉴 노멀 시대 협업의 언택트 이런 관점을 봤을 때는 결국은 크게 보면 이제 우리가 제품이라는 거에 대한 어떤 표현 그래서 이제 3D적인 표현이 하나 핵심 기술이 될 것 같고 그거를 이제 플랫폼에서 공유하는 비대면으로 공유하는 이슈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많은 정보들이 DB화되고 있지만 사실 많은 정보들을 또 문서 레벨에서 관리하고 있으니까 그런 문서에 있는 정보들을 우리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공유할 거냐. 그래서 이제 문서에 대한 파싱도 있고 그 문서에 대한 자연어 처리 문제도 있고 또 이미지에서 또 이미지 파일에서 그 컨텐츠를 인식해야 되는 문제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사실은 이 PLM의 기본 생각 중에 하나가 이제 결국 이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 기준에서 이렇게 효율적인 어떤 프로젝트 관리 이런 차원으로 몇 가지 축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이제 저가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 문서로부터 이렇게 컨텐츠를 파스해내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일이 상당히 브로드하게 쓰이는 일이고 사실 우리가 제품 개발 과정에서 많은 문서들이 이제 발생을 하는데 이렇게 조금 내로한 이슈인지 모르지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전자회사에서 저한테 이제 의뢰를 좀 한 게 있는데 이 제품 개발 과정에 또 그 글로벌 협업을 하다 보면은 이제 유럽이나 동남아나 이런 협업하면 언어도 틀리고 또 그다음에 그걸 다 문서로 표현해서 현업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그걸 계속 문서를 생성해서 공유하는데 거기에 비효율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아서 그런 것들의 컨텐츠를 좀 파싱해서 우리가 데이터화 시켜서 공유하는 아마 이걸 아마 보시는 여러분들께서는 현실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예를 들어서 어제도 저희가 집에서 이제 어떤 PDF 어떤 문서에 테이블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엑셀로 옮겨야 되는데 사실 어느 정도 툴은 나와 있지만 완벽히 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이제 그런 것들을 그럼 지금 어떻게 접근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현실화시키고 있느냐 이제 그런 거를 저희가 개인적으로 연구하고 이제 개발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어찌 보면 이제 뉴 노멀 시대에서 어떤 공유라는 관점에서는 굉장히 핵심 기술이 될 거고 지금 오상무님이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이슈들의 어떤 근간이 깔리는 이제 기술적인 내용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이제 국책 프로젝트 하면서 이제 그 플랜트를 가상화시켜서 거기에 여러 가지 정보를 이제 인베딩 시키는데 결국 그런 것들이 유연하게 잘 효율적으로 일어나려면 그런 또 기술이 개발돼야 되는 제가 그래서 몇 가지 축이 있는데 일단 그런 두 가지 축이 있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이제 시간이 되면 조금 더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리고 이제 우리 조 박사님이 이제 말씀하신 제가 지난 학기에 여러분들
또 스스로 또는 뭐 자녀들이 이제 집에서 이제 수업하고 있을 텐데 저는 이제 강의를 하는 입장이고 또 저희 아이들은 강의를 듣는 입장이고 근데 놀랍게도 제 체험은 이제 두 가지 체험이 있는데 하나는 강의를 하면서 한 번도 얼굴을 그러니까 뭐 화면으로 얼굴을 봤지만 어떤 학생들은 자기 인도, 뭐 프랑스 자기의 나라에 있고 저는 저희 집이나 사무실에서 강의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사실은 별 문제 없이 한 학기를 잘 마치고 학생들 평가하고 심지어 시험까지 보고 그래서 이게 사실 현실적으로 가능하구나. 그래서 이제 뭐 다들 이제 아마 이렇게 들으셔서 아실지 모르지만 강의는 얼마나 이제 그 효과적인 강의가 되느냐 이슈는 좀 남아 있는데 그거에 의한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하드웨어적인 툴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뭐 그렇게 깊이 얘기할 건 아니고요. 근데 이제 어떤 이슈가 있냐면 저 학생들이 외국인 학생이다 보니까 IT 인프라에 대해서 그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특히 인도 같은 데는 IT 인프라가 굉장히 취약하다 보니까 리얼타임 강의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있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깨달았고, 또 하나는 그 시험을 보는데, 모든 이제 아마 지난 학기 모든 교수님들이 이 시험에 대해서 고민을 했어요. 이 시험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래서, 이게 상당히 생각보다 쉽지 않은데, 사실은 시험도, 그러니까 메일로 문제지를 주고 한 3시간 정도 시간을 갖고 시험을 보는데 여러분들 잠깐 생각해 보시면 이게 모든 답안지를 볼 수가 모든 컨텐츠를 다 볼 수가 있잖아요. 뭐 인터넷 서치도 할 수 있고 책도 볼 수 있고 그런데 이렇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짧은 시간에 적당한 수의 문제를 풀면 다른 걸 들여다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렇게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이 협업하고 저희 이 분야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얘기지만 그래서 이제 제가 듣기로는 완전한 클린룸이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게 한 사람이 시험을 보면서 모든 자료를 보지 못하게 하는 클린룸을 아마 모 회사에서 마련해 갖고 거기서 이제 뭐 이렇게 채용 시험도 보고 뭐 이랬다는 얘기가 듣는데 그럴 때 저희가 이제 이게 이제 우리가 뉴 노멀 시대 이슈가 뭐냐면 하나는 보안과 인권이거든요. 100% 보안이 될 건가? 또 하나는 그 보안을 위해서 사람의 뭐 인권이라고 표현하면 뭐하지만 그런 인권 문제를 어디까지 할 건가? 그래서 왜냐면 저희도 이제 그리고 학생들이 시험을 볼 때 이 백 카메라를 둬서 학생이 아무것도 안 보는 걸 과연 모니터링하는 게 뭐 맞는가? 그게 너무 그 개인의 그 권한을 침해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뭐 여기까지 일단 마무리하고 좀 시간이 되면 또 좀 더 공유를 하겠습니다. 예.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IT가 굉장히 많이 발전됐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가 발전된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덜 사용한 것도 많잖아요. 왜냐하면 그 선진국에서 뭐 이런 뭐 클라우드로 간다 뭐 이런 거가 우리나라가 먼저 되지는 않고 이제 PLM도 이제 클라우드로 간다는 얘기가 막 나왔었는데 저는 이번 기회에 좀 가속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해보는데 그 오상무님은 이제 현업의 이런 회사 같은 데서 하면 그 우리나라 고객, 그러니까 전 세계 고객이 아니라 우리나라 고객들은 지난 몇 개월 동안 좀 PLM에 대해서 어떤 좀 반응을 갖고 있는지 그냥 그대로 가는지 아니면은 좀 변화가 있는지 그리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계속 변화가 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해서 좀 요번 그 어떤 코로나의 어떤 그 팬데믹 시대를 맞아서 회사가 재택근무에 대한 니즈는 훨씬 더 강해진 것 같고요.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엔지니어들이 사용하는 CAD나 그다음에
PLM 시스템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외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하는 망들이 이제 준비가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다 내부에 있는 회사 내에 있는 서버 내에 그 솔루션들이 깔려 있든지 아니면 제 로컬에 있는 PC에 깔려 있는 그런 회사 내 PC에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었던 것들이 어떤 클라우드 상에 그다음에 그 클라우드가 사실은 뭐 공공 퍼블릭 클라우드일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회사 내 자체적인 어떤 그런 클라우드 시스템 내에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테스트가 사실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와서 많은 고객들을 위해서 테스트도 하고 그런 것들이 예전에는 사실 클라우드에 올라가면 속도도 좀 많이 느리고 답답하다라고 했던 부분들이 많았는데 이번에 테스트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많이 개선이 됐고요. 보안의 문제가 해결되는 한 그것들이 해결될 수 있다면 그런 것들이 이제 일반적인 사용자들한테 많이 사용될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다음 달에 PLM 베스트 프랙티스 컨퍼런스가 열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최초예요. 그동안 역사가 오래됐는데 한 번도 오프라인으로 했지 온라인으로 해본 적은 없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처음 해보니까 걱정도 되고 또 안 가본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 우리가 뉴노멀이라고 했는데 뉴노멀은 안 가본 데가 많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어떻게 예상을 하시고 있으신지,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거를 적응을 할 건지, 또 이제 이게 내년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저희 가족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제 주위에서 보면은 몇 개월 지나가면 뭐 여름 되면 이거 바이러스는 뭐 사라질 거야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2학기도 비대면 강의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뭐 어떤 학자들은 뭐 특효약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이제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우리가 이 뉴노멀을 PLM에서만 PLM 커뮤니티가 이 뉴노멀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야 될지가 참 고민스러운데 우리 저기에 대해서 한 말씀들 해주시죠. PLM 베스트 프랙티스 컨퍼런스 다음 달에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여기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뭐 많이 들어오셔서 해달라는 말씀도 주시고 예 그리고 한 번씩 해주시죠. 예 일단 뭐 하여튼 뭐 2020 PLM 베스트 프랙티스 컨퍼런스가 뭐 히스토리상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상태인데 아마 뭐 이번 컨퍼런스뿐만 아니라 이미 많이 경험을 하고 계셨을 텐데 저희 학교에서는 뭐 학회들이 대부분 요새 온라인 뭐 온오프를 겸하고는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스킨십 뭐 이런 것들이 또 역시 인간이 사는 데는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뭐 아마 우리 주최하는 쪽에서도 걱정들 좀 하시고 계신데 뭐 여전히 제가 보기에는 뭐 컨텐트 이슈일 것 같아요. 컨텐트 이슈. 그래서 과연 뭐 요번 이제 저희가 아마 이렇게 그 주제에 써 있듯이 뉴 노멀 시대 스마트 제조를 위한 PLM 플랫폼 뭐 이런 이제 기술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컨텐츠를 뭐 주최 측에서 준비하고 계신데 뭐 그런 게 아마 공유될 거라고 보이고 방법에 있어서는 뭐 물리적으로 오시지 않고도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뭐 이런 질의응답도 뭐 이렇게 뭐 사실 이게 더 좋을 수도 있고 조금 뭐 불편할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만 뭐 많이 참여를 해주시고요. 뭐 중요한 건 저희가 이제 준비하면서 유익한 콘텐츠를 제공해 드려야 되는데 그게 더 일단 준비를 잘해서 제공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지금 어떤 주제들에 대해서 이렇게 뭐 인더스트리에 계신 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전히 PLM은 뭐 지금 이렇게 새로운 기술이 아니고 오래된 기술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벌써 저희 나라에서도 25년 근데 이 PLM이 지금 없어지는 건 아니고 이제 어떤 근간을 이루어가면서 우리가 마치
그 공기에 이렇게 고마움을 못 느끼듯이 이제 점점 더 그런 이제 인프라가 돼가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오상무님 좀 아까 말씀하셨듯이 새로운 접근, 뭐 클라우드로 간다든지 또 많은 툴 갖고 툴의 어떤 백본이 된다든지, 특히 요즘에 그 언택트 시대의 협업을 위한 툴들하고 당연히 연계가 돼야 되고요. 그래서 뭐 그런 걸 많이 준비해 가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네. 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여러 가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저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갖고 가는 어떤 생산성의 극대화, 그 다음에 다품종 대량 생산의 어떤 실현을 위한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고객이 원하는 시점에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플렉서블리티한 매니팩처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거의 가장 큰 핵심은 사실은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는 그 제품을 만들어내고 그것들을 설계하고 그것들을 만들어내는 일련의 과정에서 제품을 설계하고 그것을 어떻게 만들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떠한 공장에서 효율성 있게 생산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런 전체적인 플로우에서 사실은 대부분이 자동화, 오토메이션에 대한 부분이나 실질적으로 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는 이런 쪽의 이야기로 포커싱 되어 있는 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환경이지만, 저희는 그것들이 제품을 만들고 제품을 어떻게 생산해낼 것인가라고 하는 제품 중심의 정보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것들이 저희가 하고 있는 지금 현재 PLM 베스트 프랙티스에서 많이 이야기돼야 되고, 그것들이 사실은 공유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PLM을 하는 많은 저희랑 같이 일하고 있는, 저희의 동역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좀 더 많이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됐으면 좋겠고요. 예전에 항상 뭐 수천 명이 모이던 그런 행사는 아니지만 저희가 그것들을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새로운 또 도전의 기회가 왔으니 그런 것들을 잘 공유하고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의 가장 주도적인 분과로서, 그러니까 부분으로서 PLM을 생각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약간 좀 약간 민감한 적인데, 우리가 이 PLM 프랙티스가 오래 했었지 않습니까? 가장 기본이고. 근데 이제 요새 이름을 몇 년 사이에 또 요번에 바꿨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거기 되게 우리 협회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복잡해졌잖아요. 우리 분과위원회도 많아지고. 근데 좀 저는 이제 PLM 쪽이 다양한 기술들과 연계도 돼야 되는데, 그런 좀 이런 커뮤니케이션 하는 장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지난 몇 년 동안. 왜냐하면 이게 뭐 4차 산업혁명, 뭐 인더스트리얼 4.0, 뭐 AI 막 오고 있는데, 우리 사실은 그 전문가들이 충분하게 자기네들이 그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빅데이터 전문가는 빅데이터대로 놀고, IoT는 IoT대로 놀고,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컨퍼런스를 하면 좀 다른 전문가들도 와서 좀 보고 그래야 되는데, PLM 하는 사람만 보라고 이거 컨퍼런스를 하는 건 아닌데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뭐 AI 전문가들도 와서 서로 공통점이나 뭐 요새 인더스트리얼 AI도 한 이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인더스트리얼 지식 있는 사람이랑 AI 지식 있는 사람이 따로따로니까 이게 발전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 서 교수님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계속 이런 전문가들을 키워야 되지 않습니까? 전문가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몇 년 전에 이렇게 전문가 어떤 뭐 워크숍도 하고 뭐 이런 걸 하셨는데, 이제 뭐 다시 하시려고 뭐 한다고 얘기도 하셨는데, 좀 그걸 떠나서 새롭게 PLM에 입문하거나 이제 젊은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좀 PLM 분야의 전문가가 되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금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방송이라 그러나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의 뭐 이렇게 어떤 분들인지
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지만 하여튼 PLM에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고 가정했을 때 저는 조금 그 다른 시각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희가 뭐 제가 개인적으로 뭐 PLM 25년 동안 하여튼 계속 이렇게 좀 일종의 뭐 코디네이트를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 자체 전문가를 체계적으로 키운다는 거는 조금 퀘스천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사실 PLM 자체 인더스트리가 우리 국내에서 그렇게 뭐랄까 큰 인더스트리 아니라고 판단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나라 제조기업들이 다 쓰고 있지만 그 자체가 뭐 대부분은 해외에서 솔루션이 도입되고 해외에서 지금 오상무님도 뭐 옆에 계시지만 해외에서 이제 기본적인 컨설팅 접근 방법이 나오고 그다음에 뭐 국내에서 하고 있는 일은 이제 커스터마이징 그런 하고 있고 제조기업은 도입을 하고 있죠. 이 효과를 어느 정도의 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런 PLM이라는 주제에 대한 뭐 우려보다는 PLM과 관련된 또는 뭐 핵심적으로 제품 개발과 관련된 IT 기술의 발달 그런 쪽에서 바라보면 결국 뭐 지금까지 아마 제가 알기로 대학을 졸업해서 바로 PLM 공급사에 가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진 않고요. 또 그게 대학을 졸업한 친구들이 바로 공급사에 가서 할 수 있는 일도 아닌 것 같고 일정 부분 제조기업에서 경험을 쌓고 또 우리나라가 PLM을 소스를 개발하는 이제 인더스트리라면은 이제 또 개발자들이 있는데 뭐 그런 형태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어떤 그 인력 양성 차원에서는 조금 많은 사실 뭐 부정적으로 생각도 안 하고 긍정적으로 생각은 안 하지만 많은 고민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지금 조금 브로드하게 보면 아마 정부에서 그 스마트 제조 거기에 뭐 PLM이 당연히 들어가는데 스마트 제조, 스마트 팩토리, 뭐 4차 산업혁명 뭐 이런 쪽으로 해서 교육이 지금 이제 그 인력 서플라이가 안 된다 그래서 그걸 정책적으로 지금 디벨롭하고 관심을 가졌었는데 갑자기 AI가 바람이 부는 바람에 아마 아시면 아시겠지만 그 정부에서 국내에 지금 8개 대학에 AI 대학원을 만들어서 거기에 지금 이제 일종의 그 포커싱이 돼 있고 정부도 그렇게 돼 있고 저희가 뭐 관련한 협회도 뭐 스마트 제조 협회였다가 뭐 산업진흥협회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꿔가듯이 그래서 오히려 지금 제가 제 주변에서 관련된 교육의 이슈는 브로드하게 스마트 팩토리 또 더 브로드하게는 인공지능에 대한 서플라이가 국내에 되고 있지 않다. 그래서 그게 이제 뭐 조금 제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엮어서 말씀드려보면 제가 이제 뭐 플랜트 회사랑 요새 이렇게 뎁스 있게 일을 같이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문서에 대한 분석을 한다. 그럼 문서 분석하기 위해서는 사실 인공지능 방법이 다는 아니지만 그게 쓰여야 되는데 실제 제조회사는 그 AI 하는 인력이 없거든요. 그러면 학교에서 요새 인공지능 한 인력이 그럼 제조회사를 가느냐? 그거보다는 훨씬 더 큰 인더스트리가 본인들한테 있다는 거죠. 그럼 제조회사는 결국은 이제 현재 남한테 기댈 수밖에 없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제 그 제조회사,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우리나라 큰 SI 업체 중에 한 군데가 저희 학교에 위탁 교육을 시켜서 인력을 양성해갖고 그 사람들이 자기네 그룹사에 이제 AI 기술을 제공하는 이런 식의 그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AI 기술 전문 기술자의 생태계는 아마 점점 더 변해갈 거다. 그래서 지금은 그러면 거꾸로 얘기해서 저희가 이제 PLM으로 다시 돌아오면 자 그럼 요즘 얘기하는 AI 기술을 PLM에 어떻게 접목시킬 건가? 그걸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왜냐면 저희가 PLM의 기능이 다양하게 이제 핵심 기능이 몇 가지 있고 그 다음에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 거기서 AI 기술을 어떻게 적용할까? 그래서 이제 하나 예를 들면 여러분들 그 PLM 하시는 분들은 QFD라는 걸 다 아실 거예요. 근데 그 QFD에서 커스터머 니즈와 디자인 파라메타, 엔지니어링 특징을 학습을 통해서 매핑 시켜준다는 논문이 있어요. 그 지금까지는 엔지니어들이 전문가들이 그 매트릭스에다가 이렇게
크로스 체크를 해서 이게 관계가 있다고 했는데 그 자체를 이제 많은 데이터를 축적한 경우에는 새로운 커스터머 니즈와 커스터머 보이스가 들어오면 그거를 매핑시켜주는 그런 논문들도 나오거든요. 그럼 과연 우리나라 그 PLM 인더스트리에 계신 분들이 그런 이제 이건 뭐 연구라고 볼 수도 있지만 뭐 이걸 실용적으로 적용할 수도 있으니까 뭐 그런 것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지금.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하나 말씀드렸고 그런 식으로 PLM도 바라보면 AI 기술을 도입할 주제들이 저는 굉장히 많다고 보거든요. 하여튼 일단은 뭐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하고 또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좀 우리나라가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나라가 굉장히 제조 강국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수출도 뭐 공업도 많이 하는데 그런 거에 비해서 엔지니어들의 좀 뭐랄까 이 선진국에 비해서 엔지니어들의 그 뭐 대우도 그렇고 뭐 인프라라고 그러나 뭐 전체적인 거는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그 엔지니어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지금 현재 있는 CEO나 뭐 이런 관리자들이 이 PLM에 대해서는 좀 인색한 게 아닐까. 뭐 인더스트리얼 4.0이나 뭐 이 AI 이런 거에 대해서는 팍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 PLM이 약간 좀 엄청 복잡하잖아요. PLM이라는 거가. 사실 PLM의 정의나 PDM의 정의도 뭐 같이 일하시는 분들도 야, 이거 도대체 뭐야? 이렇게 몇 년 동안 저기를 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뭐 협회가 뭐 제조 지능 뭐 이런 걸 한다라고 해도 조창기 제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품 중심 전략이지 않습니까? 제품을 처음에 개발하고 만들고 뭐 하여튼 시작을 하는 거는 PLM을 이용한 엔지니어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좀, PLM 전문가가 아닌 분들이나 뭐 이런, 관리자나 이런 분들이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게 아닐까 좀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좀 아쉬워요. 이런 전문가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아까 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딱 얘기하기, PLM 여기 인더스트리 그 규모가 작습니다. 왜냐면 작으니까,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좀 작으니까, 근데 이상하게 MES보다 작은가요? 이 PLM이? MES는 엄청나게 또 국내에서 개발하는데도 많이, MES 같은 경우는 한 200-300군데 돼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저는 PLM이랑 MES랑 왜 이렇게 서로 다르지? 이런 생각을 좀, 제 개인적으로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올해 저는 좀 아직까지 희망을 갖는 거가 엔지니어링이 점점 엔지니어링이 중요해지지 않는 건 아니라고 좀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회가 그 선진국들은 몇백 년 동안 전쟁도 하고 해서 그 엔지니어링에 대한 어떤 그 축적의 시간이 있는데 우리는 한 30년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아요. 엔지니어링이 본격적으로, 자체적으로 한 거는 제조를 해가지고. 근데 이제, 뭐 중국도 무섭게 쫓아오지 않습니까? 지금 그 엔지니어링 부분에. 우리가 중국을 약간 좀 한 수 아래로 그동안 봤는데, 이제 미래에는 좀 그럴 것 같지 않거든요. 이게, 그래서 우리나라 좀 엔지니어를 많이 키우고, PDM 또 코디네이션이든 하여튼 뭐 전문가든 그런 분들이 좀 많이 나오시고 또 뭐 우리 오민수 상무님은 뭐 외국 기업일 수도 있지만 나도 거기 다니긴 했지만 좀 국내 크라우드 환경으로 만든다고 그러면 또 중소기업용으로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하나는, 우리 다시 돌아와서 지금 이제 PLM 플랫폼에 대해서 조금 좀 얘기를 더 해보겠습니다. 아까 전체적으로 너무 완벽하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제, 우리 AI도 PLM에 지금 보면은 스마트 제조의 PLM 플랫폼의 혁신 기술인데
AI 말고 또 다른 뭐가 있을까요? 아까 그 말씀하신 시스템 엔지니어링, 모델 베이스드 시스템 엔지니어링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많이 발전 좀 해야 되는데 좀 어렵죠? 이게 우선은 그 PLM 쪽은 AI 쪽부터 먼저 얘기를 드리면 AI 쪽하고의 연결을 많이 시도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서 서 교수님이 얘기하셨듯이 인간이 직관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그런 어떤 결정적인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AI 로직을 가지고 그것들을 해낼 수 있도록 하는 영역들, 그런 것들의 좀 대표적인 영역들은 이제 부품에 대한 어떤 생성의 단계를 사실은 AI 기반으로 그것들을 인자값을 기준으로 해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영역이라든지, 그 다음에 해석 모델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 해석자의 어떤 직관적인 어떤 인사이트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모델들을 실질적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그 모델을 계속 개선시키면서 진보해 나가는 영역. 요즘에는 또 자율주행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좀 있어서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카메라나 레이더를 통해서 들어온 어떤 형상에 대한 것들이 실질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것들을 사실 하려면 시뮬레이션 훈련 모델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 모델을 만들 때 실질적으로 이것이 사람이고 이것이 실제로 자동차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구분에 대한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제품을 만들고 있는 우리에게 아까 좀 엔지니어링적으로 저희 회사 저희 나라가 이제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지만 PLM 시스템 입장에서는 사실 전 세계 최고입니다. 저희 나라의 저희 PLM 수준은 전 세계 최고라고 이야기해도 저는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시스템과 그리고 제품을 만들어내는 능력도 사실은 전 세계 최고의 영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잘 연결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새로운 환경들이 자꾸 오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측 못했던 UAM 같은 경우는 하늘을 날아다니는 택시 운전을 하는 비행기에 대한 부분들, 여러 가지 새로운 것들이 이렇게 오고 오토노머스 자율주행에 대한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개발해내는 것도 힘들지만 개발한 다음에 상용화시키면서 사용자의 어떤 익스피리언스를 받아서 가려고 하면 실제로 예전의 시스템처럼 가서는 안 되거든요. 그걸 담을 수 있는 그릇이 필요한데, 그게 사실은 MBSE라고 하는 모델 베이스 시스템즈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실제로 전체에 대한 형상부터 속성과 여러 가지 키 파라미터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시스템 기반의 어떤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시대에 우리가 예측을 하고 그것들을 접근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그쪽 영역이 좀 어렵긴 하긴 하지만,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수 있다고 봅니다. 새로운 혁신 기술에 대해서 이제 외국에서 나오면 이제 많이 저기를 하면 전체적으로 그 PLM 비즈니스를 그동안 했었던 친구들이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자꾸 좀 공부를 안 한다고 그럴까? 왜냐면은 그 스마트폰 같은 거는 사실은 소프트웨어랑 하드웨어랑 동시에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코드,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 이런 것도 해야 되고 그러고, 또 어떤 기업에서 자꾸 그거를 보수적으로 자꾸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런 다양한 시장들이 좀 인색하지 않을까. 우리나라의 그 기술적인 거나 이런 거에 비해서. 왜냐면 사실은 외국에서 이제 아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보면은 외국에서는 삼성이나 LG나 이런 걸 굉장히 큰 기업이라고, 세계적인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의외로 그 한국에서는 어떤 프로젝트를 계속 하는 거 보면은 나도 요즘에 이렇게 중소기업들 프로젝트 하는 거 보면 이거 20년 전에 이거 다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나름대로는 하거든요. 아직도 이거 안 되는 게 있나? 이런. 그러면 이제 그 현업에 있는 친구들, 이거 아직도 무슨 일도 이거 안 되는데도 많아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는 이상하게 빨리 간 데는 엄청나게 빨리 가고, 아직 안 간 데는 이제, 이게 굉장히 힘든 상황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현업에 있는 사람들의 좀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저희가 이제, 한 50분까지 정도 하고 질문을 좀 받거든요. 그래서
지금 두 분이 좀 더 하고 싶은 얘기를 한 몇 분씩 좀 더 하시고 그다음에 질문을 몇 개 좀 받겠습니다. 예. 예, 저희가 한 5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 글쎄요, 저는 항상 PLM을 오랫동안 하고 있지만, 저는 기업에, PLM을 공급하는 기업에 있는 것도 아니고, PLM을 사용하는 제조기업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학교에 있기 때문에 결국 PLM의 관련된 기술을 계속 들여다보면서, 국책과제도 하고, 논문도 쓰고,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관련된 주제들을 하나씩 이렇게 캐치해 보고, 이런 기술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서, 그거는 어찌 보면 PLM 기술이고, 어찌 보면 굉장히 제너럴한 기술. 그래서 지금 하나 또 말씀드리면, 여러분도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RPA라는 거, 그래서 RPA. 로봇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인데, 그거를 이제 그대로 보면 이게 뭔지 모르는데, 원래는 A 문서의 데이터를 갖고 B 문서를 만들어내는 그런 전형적인 기술인데, 여러분들이 아마 제품 개발이나 PLM 쪽에 있으시다면 그 기술이 얼마나 많이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핵심 기술인지 그런 걸 아마 느끼실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런 거를, 그러면 RPA 기술을 좀 더 어드밴스되게 개발하려면은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렇게 정형화된 어떤 문서에서 뭘 긁어오는 게 아니라 비정형화된 문서를 인식해서 쉐어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그걸 갖고 다시 문서를 만들어내는. 그래서 실제 기업들이 요구하고 있고, 제가 지금 같이 일하는 회사도 그런 걸 저희한테 요구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걸 이제 또 실제로 학교에서도 이제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뭐냐면 교수들이 이제 연말이 되면 실적을 내야 되는데 그게 다 어딘가 있는 데이터들인데 그걸 보고 교수들이 다시 입력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거를 저희한테 이제 개발해 달라고 요청이 있었는데 제가 시간상 그걸 못 했는데, 그러면 어딘가에 있는 교수들의 실적,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논문들이거든요. 그거를 뭔가 읽어드려 갖고 학교 사이트에다 업로드하는 일이거든요. 아니면 학교에다가 엑셀로 주면 되는데, 그게 지금 전국의 대학에서 그런 걸 지금 못 쓰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거를 개발해서 비즈니스 하겠다는 사람이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제조기업에 있던 PLM을 공급하시는 분이든 회사에서 얼마나 많은 문서에서 문서를 만들어내는 일이 얼마나 많이 이루어지고 그걸 얼마나 수작업을 하고 있는지 아마 개인적으로 아마 감이 오실 거예요. 그거를 자동화한다면 그건 사실 PLM의 핵심 기술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저도 이제 RPA를 내 개인적으로 한번 써보려고 그러고 AI도, 왜냐면 제가 갖고 있는 정보나 책들이 너무 많은데 이걸 다 읽어볼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제 에버노트를 좀 쓰는데 에버노트 중에 약간 AI를 쓰는 게 있어요. 왜냐면은 그래서 내가 전번에 글 쓴 거 중에 PLM의 스프렌 DPT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뭘 이렇게 문서나 자료를 딱 하면 AI가 내가 생각지 못하는 엉뚱하지만 깜짝 놀랄 거를 하나 해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머리도 자기가 이렇게 갑자기 하다가 말도 안 되는 아이디어가 자기 머릿속에 이렇게 딱 떠오르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는 AI도 만약에 그런 알고리즘을 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나한테 한 5, 6개씩 알려주는 거야. 그래서 꼭 그걸 가면 또 몇 개씩 알려주고. 근데 그거는 내가 에버노트한테 물어봤더니 이놈들이 얘기를 안 해주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왜냐면 우리 서 교수님이 지금 아까 얘기하는 거가 현업에서 있는 모든 연구자나 개발자들이 엄청나게 피곤한 거거든요, 그게. 자기 시간의 한 40%에서 30%는 자료 찾고, 또 어디서 봤는데 이걸 못 찾는 거야. 그리고 생각지 못한 걸 이렇게 해주면, 이게 일주일 동안 기분이 좋은 거죠. 이렇게 생각지 못한 거. 근데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PLM에서 구현할 수 있으면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보기에 얼마든지 PLM과 연계해서 만들어 갖고 쓸 수 있고, 사실 실제 제가 지금 어떤 회사에서 그 요청을 받아갖고 지금 준비 중에 있어요. 네.
근데 그 오토데스크, 에버노트의 그 기능 보면 어떤 건 말도 안 되는 걸 하는데 난 그 어떤 프로세스 잘 모르겠어, 이게. 그 하나 한다 그러면 개인적으로도 요새는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PRM이든 개인이든 투마치 인포메이션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PRM 커뮤니티에도 제가 얘기를 하는데 자료가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제한된 시간에 빨리 내가 그거를 원하는 자료를 보고 끝내야지. 이게 내가 마감 지난 다음에 내 자료를 아무리 와도 소용이 없는 거야, 이게. 그 매니저 입장에서 볼 때는 내가 오늘 12시까지 뭐 하나 하려고 그러는데 그걸 빨리 찾거나. 근데 자료는 뭐 기하급수적으로 느는데, 근데 PRM 커뮤니티도 내가 보면 대기업들도 보면 자료를 많이 갖고 가는 거를 하지, 그걸 짧은 시간 안에 내가 원하는 자료를 나에게 찾아주는 거에 대해서는 좀 인색하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고 있는데, 여기 좀 이제 질문을 몇 개 좀 하고 가야 되니까, 장옥경님은 이런 국내 고용 문제 해결하며 PLM 기술을 발전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좀 엉뚱하게 좀 했는데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죠. 이 PLM이 이게 많이 할수록 우리 고용 문제도 좀 많이 생기지 않을까요? 엔지니어들이 그 기계 자동화를 하면 사람이 적게 쓰지만 엔지니어링은 자꾸 할수록 사람들을 더 많이 써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혹시 오상무님 전체적인 질문 리스트를 제가 아까 지금 서 교수님 이야기하는 동안 제가 봤는데요. 고용 문제를 이야기하는 건 좀 어려운 얘기인 것 같아서, 제가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면 지금 질문의 대부분의 그 어떤 그 디렉션은 그겁니다. 지금 현재 뉴노멀 시대의 스마트 제조를 하기 위해서 PLM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가, 그리고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 게 가장 좋을까에 대한 질문들이 몇 분이 계시는데요. 저는 PLM에 대한 생각을 아까쯤에 전에도 얘기를 좀 드려야 되겠지만, PLM은 기본적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가장 핵심적인 솔루션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제품을 설계하는 영역, 그 다음에 그것들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제조 계획에 대한 영역까지를 커버리지하고 있고요. 그것들을 실행하는 시스템이 사실은 MES 시스템이기 때문에 제품을 정의하고 제품을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를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MES 시스템. 그래서 PLM과 MES 시스템이 연결돼서 우리의 회사에서 제품을 계획한 대로 생산해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에 대한 가장 근간적인 시스템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되기 위해서는 저는 기본적으로 뉴노멀 시대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비대면으로 하지만 스마트 팩토리가 움직여야 된다고 하는 그런 가정하에 이야기를 드린다면 제품이 정의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정이 정의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 정의가 퀄리파이 돼서 퀄리파이드 앤 프로덕트, 퀄리파이드 앤 프로세스를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저희가 해야 되는 일이고, 그것들을 하기 위한 시스템이 사실 PLM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발전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PLM이라는 거가 제품을 디파인 하는 거거든요. 근데 디파인이 안 된다 하면은 스마트 팩토리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요게 이우주님이 좀 저랑 비슷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저도 이러한 PLM 전문가 양성에 대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제조업에서는 이에 대해서 단순히 사수, 부사수 같은 형태의 대물림으로 진행합니다. 이 현업에 계신 분인 것 같은데, 이게 체계적으로 안 가르쳐주고 그냥 그 사수한테 이렇게 배우는 식으로 하니까. 사실 저런 전문가 과정을 사실 서영 교수님이 카이스트 PLM이라서 몇 년 동안 진행하셨었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서 교수님도 자기 입장이 있는데 이제 시장을 못 찾으셔가지고 이게 위에서 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오래 좀 지속이 될 줄 알았는데 좀 아쉽더라고요, 이게. 근데 그거는 말씀드리면 사실은 PLM 교육 과정이 진행되려면 수요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수요자가 줄어들더라고요. 적정 규모의 수요자. 근데 그런 데에서 AI 같은 거로 다 이렇게 또 끌어들여도 되지 않나요? 물론 AI 같은 걸 끌어들여도 되는데
그걸 이제 끌어들이려면은 사실 AI 하시는 분들하고 PLM 하시는 분들이 뭔가 온라인이 돼서 그 PLM을 기반으로 한 AI에 대한 이슈들이 공유돼야 되겠죠. 그러려면은 AI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이쪽 도메인에 대해서 관심을 좀 보다,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보다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AI를 잘 알면 오늘 지금은 갈 곳이 많기 때문에 네. 오히려 PLM을 하시는 분들이 AI를 좀 배워서 접근하는 게 그렇게 오히려 더 현실적이겠네요. 네, 현실적인데, 사실 AI를 배우는 게 조금의 허들이 있는 부분이라 사실 거기까지 접근하기에는 뭐 제가 다시 뭐 생각의 정리가 되면 한번 시도를 해볼 생각이 아니 이게 있는데, 지금 서 교수님이 뭐 요새 하시는 것도 이렇게 뭐 정보 과제 많이 하시지도 않으니까 AI 전문으로 좀 해서 네. PLM과 결국 AI가 PLM에 많이 들어올 것 같거든요. 이건 뭐 예측일 현재 되지 아마 않습니까? 서플라이 공급하는 저 메이저 공급사에서는 아마 연구를 많이 하셔갖고 실제로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시고, 예를 들어서 제가 계속 얘기하는 뭐 문서 분석 이런 것만 해도 지금 IBM의 그 왓슨 플랫폼이 있어서 그게 뭐 PLM 굳이 그 사람들은 PLM을 얘기할 필요는 없거든요. 왓슨 플랫폼 갖고 국내 비즈니스는 잘 못하고 있지만 상당히 접근하고 있고, 또 국내 사실 작은 기업도 그런 또 문서 분석을 해갖고 하는 기업이 뭐 꽤 그 공급을 잘하는 기업이 있어요. 뭐 그런 기업들이 있는데 그게 PLM하고 이렇게 접목이 안 돼 있다 뿐이지, 그 사람들이 아마 조만간 PLM, 그러니까 제조기업에 아마 접근할 거라고 보이고, 저도 뭐 개인적으로는 그런 연구를 좀 하고 있고, 그래서 뭐 우리가,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PLM이라는 거를 이렇게 클로즈드로 생각하지 마시고, 제품 개발은 반드시 있어야 되니까 우리가 제품을 안 쓰는 세계에 쓰면 모르지만 있고, 그 제품 개발이라는 건 IT 플랫폼에서 일어나는 거고, 거기에 근간은 PLM이고, 그거에 관련된 많은 기술은 너무 많이 개발되고 있다. 근데 이제는 그 좀 가능성이 높아진 게, 옛날에는 이제 크라우드가 아니니까 그 옛날에도 뭐 텍스트 서치니 뭐 이런 게 많았는데 자꾸 붙이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이제 크라우드로 하면 그 에버노트나 이런 거는 크라우드가 되니까 자기네들 서치해서 해주는 거예요, 자기네들 소프트웨어로. 그러니까 약간 앞으로는 좀 PLM에서 그런 서비스를 해가지고 돈을 받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게 훨씬 빨리 찾아주는데요, 이게. 그 중간에 뭐 제가 말을 좀 많이 해서 그렇지만, 사실은 아까 국제과제 많이 안 한다는데 제가 사실 국제과제 요새 3개 다시 시작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SNS에서 또는 마켓 있잖아요. 거기서 리뷰 데이터를 크롤링해서 가져와 갖고 그거를 제품 개발 개선에 반영하는 플랫폼 만드는 게 그 국제과제인데, 그건 사실은 저희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엔지니어링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IT 기술, 그러니까 자연어 처리하는 기술과 그 다음에 상품 기획하는 데 같이 해야 돼. 우연히 그 회사를 다 만나서, 이제 하나 얘기를 이제 정확히 이제 그냥 시나리오를 말씀드리면, SNS에 있는 데이터 또는 그 상품 리뷰 데이터를 그대로 크롤링을 자동으로 해와서 그 리뷰한 문장들을 이렇게 분석해갖고, 자동으로 목표는 분석해갖고, 그 제품에 대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고객의 니드를 예를 들어서 무게가 무겁다, 또는 색깔이 안 좋다, 이런 걸 뽑아내서 실제 제품에 대한 어떤 그 우리 통상 디자인 파라메터라고 하는데, 그거랑 매핑시켜서 대안의 제품을 다시 만들어서 CAD로 모델링 해주는 것까지가 이 과제고, 제가 이 과제의 목표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서 중소기업이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과제인데, 그게 사실 딱 PLM 이슈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뭐 잠깐 소개해드렸는데, 그런 것들이 결국 연구되고 개발되고 있다는 걸 그냥 제가 하고 있어서. 전에는 이제 사실은 한동안은 그 모든 PLM 벤더들이 서치 툴을 다 했잖아요. 근데 이게 많이 사용합니까? 아니면은 이제 그게 조금 더 발전되지 않을까? 왜냐면 이게
그 현업에서 엔지니어 입장에서 보면은 진짜 그 자료 하나 찾는데 막 그 빨리 찾아야 되는데 막 굉장히 고통스럽거든요. 그리고 누가 해놓은 것도 비슷한 거라도 찾으면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왜냐하면 현업에서는 뭐 이렇게 기간을 두는 게 아니라 빨리 내가 뭘 해야 되는 일이 시간적으로 정해져 있을 때가 많거든요. 근데 정보들이 너무 많아. 근데 내가 원하는 정보는 없는 거야, 이게. 그런 것들이 이제 고통스러운 것들이 많고, 또 이제 PLM 같은 경우에 보면은 큰 회사 같은 데는 PLM 안에 여러 프로젝트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또 혼란스러운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시간이 이제 다 돼서 질문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질문들이 되게 보면은, 너무 어려운 질문들을 너무 많이 하셨어요, 이게. 왜냐면 짧은 시간에 이걸 생각해서 질문 대답하기가 좀 어려운데, CAD 그래픽 그 게시판에다가 이 질문을 올려주시면 저희들이 가능한 한 대답을 해드리는 거로 하고, 오늘 그 디지털 담론은 여기까지 하는 거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두 분 오랜만에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PLM은 항상. 그래서 오늘 두 분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디지털 담론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